네, 반갑습니다. 네, 3월 23일 일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회수가 좀 높게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 종목군들 같이 살펴볼 건데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또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봤는지, 그런 것들 좀 엿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리포트의 조회수가 많았다는 것은 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나 관심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이죠. 네이버에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 가시면은요, 네이버 증권, 그 다음에 리서치 이쪽 가시면은 종목 분석 리포트라는 그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조회수를 보시면 오늘이 아니네요. 21일. 네, 21일. 그죠? 21일까지 일을 했으니까 21일 날 나온 리포트 살펴보시면 이제 기아가 좀 조회수가 많았죠. 그 다음에 JYP 엔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지금 조회수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기도 하고 또 이슈가 크게 나왔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어제 종목 진단 해드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제외할 겁니다. 자, 그럼 기아, 그 다음에 JYP 엔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 진단을 뭐 시황에서도 많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배당금도 잘 받으시면 되는 거고, 배당 기준이 지났잖아요. 배당락 이후에 나오는 부분이어서, 자동차 쪽은 이제 4월 2일 이후에 멕시코 쪽의 그 관세 그 부분만 잘 넘어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살짝 볼까요? 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가격은 14만원으로 보고 있다. 자, 내용은 1분기 호조가 예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고 있다. 뭐 그런 정도. 뭐 특이한 내용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네요. 그죠? 네, 특이한 내용은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2025년도 유럽 전기차 수요가 계속 상향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와 있고요. 만약에 좀 더 자세한 리포트 보고 싶으면 여기 리포트 보기 있죠?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다운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집중적인 어떤 포지션보다는 그냥 이러이러하다 수치 정도를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기아에 대한 부분도 좀 봤는데, 차트도 한번 넘겨다가 볼까요? 네, 차트 기아도 한번 보도록 하죠. 기아를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이거 뭐야? 기아. 네. 기아 수준을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10만원 이하에서는 일단 배당 매력도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 많이 샀죠. 그리고 배당락이 떨어지면서 주가 떨어졌었던 부분도 있었고, 이제는 배당락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요맘때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서서히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3월달 시점을 좀 보시면 작년에도 이제 주가가 배당락 이후에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회복을 해줬죠. 자, 그 형태를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뭐 낙폭 자체가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 보이고, 아래쪽 지지선 잘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뒤로 넘어가서요. JYP 엔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회수가 많았던 종목인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87,000원에 바이는 투자 의견인데 사란 이야기죠. 네.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그래서 지난 7일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서 4분기 실적이 공개된 바가 있는데, 실적 부분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죠? 4분기 연결 매출액이 1990억 그렇게 나와가지고요. 조금 증가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조금, 영업이익은 좀 내려갔네요. 그래서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영업이익은 하회를 했다 라고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요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차트를 보면은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JYP죠. 네, JYP 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지지라인 대가 있죠. 7만원 정도 누가 박스를 그려놨어요. 아주 준비성이 철저한 청년이네요. 네. 여기다 박스를 그려놨어. 자, 이 박스가 뭐냐면 매물대. 그래서 이렇게 매물이 몰려있는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지지가 됐죠. 근데 그걸 깨고 내려갔어요. 그걸 깨고 내려갔는데 사실적으로 저 정도의 실적 전망치 하향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그동안 올라왔었던 이유가 뭐냐? 한한령 해제,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인데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듯한 석연찮은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실적도 조금 애매하고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뭐 주가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둘 다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과매도 들어갔죠. 과매도 국면 들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바닥은 잡을 겁니다. 바닥은 어디서 잡을 것이냐, 여기겠죠. 매물이 모여있는 자리 55,000원쯤. 그럼 한 번 정도 더 내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보통은 네, 잘 아시겠지만 네, 장이 강세로 돌아서거나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면 전날 미국 증시도 잘 끝났기 때문에 아마 상승 기조를 조금 타게 된다라면 저점 지지대까지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냥 반등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네, 주가 수준은 상승 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데드크로스. 그러면 여기 과매도 나온 국면만 살짝 해소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7만원이 또 저항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 반등은 나오는데 조만간 나오겠죠. 조만간 뭐 여기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55,000원대에서 반등이 나올 테니까 조만간 나올 텐데 그 반등이 7만원 구간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힘이 강력하겠느냐, 그러려면 재료가 굉장히 커져야 되는데 큰 재료가 나오기 어렵죠.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살짝 부담스러울 것 같다 판단됩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7만원이 저항을 잡힐 것 같아요. 매수 의견 좋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을 하시는데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네, 뭐였어요? 매수 의견은 바이잖아요. 바이. 사라. 네, 사라 이 얘기죠. 사라. 매수를 해줘라 이 얘기인데 목표 주가 87,000원이고 그럼 네가 한번 사볼래? 라고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네가 한번 사볼래? 네. 아니요. 지금은 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글쎄오시다 라고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간편하게 좀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증권사 애들은 전부 다 목표 주가 이렇게 잡아놓고 계속 사라고 얘기하죠. 매도 리포트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반등이 좀 약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주가 상황이 조금은 네, 글쎄요. 네, 지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 팔아먹기에는 지금 너무 내렸기 때문에 뭐 팔기에는 좀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신규 매수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리포트가 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종목별로 이제 그 조회수가 많은 것들 별로 없죠? 네, 별로 없어요. 조회수 많은 게 별로 없고 조금 더 내려봅시다. 오, 여기 많이 커진 거 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삼성 SDI, LS 일렉트릭 요거 두 개를 또 보도록 하죠. 자, 삼성 SDI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DI를 보시면 네, 분노보다는 앞으로의 행보와 밸류에이션에 주목해라. 분노. 분노. 이 유상증자 때문이겠죠? 네. 목표 주가는 28만원입니다. 근데 투자 의견은 매수야. 진짜? 자, SDI의 목표 주가는 28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존에 그것도 53만원에서 28만원 하향 조정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적으로 봤을 때 뭐 그냥 이 종목 팔아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다? 이거 좀 이상하네요. 단기 영업 적자 확대 등을 감안하고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영업 적자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수의 희석. 네, 그래서 센티먼트 악화는 불가피하다. 센티먼트. 네, 미치겠네. 이런 영어 좀 안 쓰면 안 됩니까? 네.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포지션들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차트를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요. 네. 자, SDI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서 하향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에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하향 곡선에 대한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등이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장기 이평선들까지 전부 다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승하려면 이 이평선 포지션이 상향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근데 단기 포지션 먼저 바뀌지만 장기 포지션이 하향이면은 주가가 또 떨어집니다. 즉 중요한 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평균선까지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횡보를 거치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리는 모습까지 나와야지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저점 지지 포인트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닥이 안 나왔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유상증자까지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좋지 않다. 여기다가 지금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의 변동폭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유상증자 받아야 되나요에 대한 부분에서는 네, 뭐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좀 맡길게요. 뭐 일단은 뭐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유상증자를 그렇게 많이 때리게 되면은 네, 안 좋죠. 네,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악재가 있고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도하시거나 그리고 다시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위쪽 라인 때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25만원대 이상에서 매수 포인트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메리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매도를 하기 싫다라면 그냥 홀딩만 하시되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 하지 말고요. 갖고 계신 분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신규 접근은 지금 쳐다보지 않는 게 유리하다. 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LS 일렉트릭. 네, LS 일렉트릭 보도록 합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수주 이제 시작된다. 네, 이게 전력 관련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미국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원전도 같이 포함되긴 하지만 일단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죠. LS 일렉트릭은 미국 빅테크 데이터 센터에 배전반과 전력기기를 공급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시된 공급 규모는 1625억 원이고 본 계약과 관련해서 동일한 프로젝트형으로 수주받은 900억까지 더하면 2500억에 달한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 4분기에 걸쳐서 매출액이 발생이 되고 영업이익률도 15% 이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아주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27만원, 그 다음에 투자하게는 매수. 자, 그러면 LS 일렉트릭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그런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27만원 투자하게 매수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LS 일렉트릭 차트를 보시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죠? LS 일렉트릭은 근데 예전에도 추천을 드렸었죠. 무료 월급 종목이었던가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 우리는 항상 매수 포인트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충 네, 요 정도에서 성투자가 샀겠구나 이런 느낌도 오시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거의 대부분 제가 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런 위치에서 이제 주가 한번 올랐죠. 그래서 한번 팔아먹었고요. 그다음에 또 올랐어요. 그래서 또 팔아먹었고 이제 두 번 해서 완전히 다 팔아먹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여기서 또 모였죠. 이평선 또 모였잖아. 그리고 또 움직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떨어지고 있으면 안 좋다. 근데 상승하는 종목은 우상향한다. 자, 지금 보면 장기 평균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나쁘지 않아요. 추세가 살짝 애매해지긴 했는데 아직 우상향의 포지션은 변한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의 전체적인 입장들 아까 전에 보셨듯이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전력기기, 배전판 공급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종목이 크게 밀릴 것 같아 보이진 않죠? 수주가 나온다,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미리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지지선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물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 그 자리가 15만원. 자,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제법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한 20% 정도 변동성 나올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단기 이평선이 까져 있는 상태이고 61선까지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아래쪽 지지선은 단단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어리버리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장기 이평선까지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또 나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같이 볼 수 있는 게 현대 일렉트릭이잖아요. 현대 일렉트릭 요건데 요것도 지금 보면은 네, 장기 평선 우상향이고 괜찮긴 한데 여기 지금 62선까지의 포지션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지지선이 조금 위협받고 있는 형태죠. 더 내리게 된다면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로 다시 넘어가서 보게 되시면 지금 상황이 네,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정도만 보시고요. 현재 시점에서 매수는 좋지 않습니다. 네,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가면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그 시점에서도 지지선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떨어지게 된다면 자, 200일선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니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지지선 깨진 상황이라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18만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되고요. 자, 재매수가 들어가는 구간은 훨씬 아래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평선이 지금 이렇게 대두로 전환이 되게 되면 아래쪽 지지선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렴시키고 나서 반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두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시점에서 이평선 전환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은 200일 이평선이 그전에는 짱짱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살짝 기울었어요. 요거 우리가 별표 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수 의견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증권사에서는 지금 좋다고 얘기했지만 매수 의견을 보셔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개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매수나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보자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뭐가 있을까요? 솔리드 이런 거 있었고 요것도 있나? 솔리드 한번 볼까요? 네, 3,000건이네요. 조회수가 3,000건이면 그래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어디에 쏠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이고 투자금은 바이. 투자금은 다 바이야 이씨. 네, 그만큼 네 뭐 현재 가격보다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솔리드는 현재 주가가 7,000원 정도인데 15,000원 목표 주가면 100% 넘게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맞는 얘기야? 네, 글쎄요. 네, 솔리드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 12개월 목표 주가 15,000원을 제시한다. 1년 안에 100%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유는 뭐냐? 지난 4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이 지속한 것 동시에 2025년 실적 전망 역시 밝은 상황이다. 2025년 미국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주파수 경매 진행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통신장비 시장이 매우 낙관적이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오픈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관련주인 솔리드의 수혜가 예상된다.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부진으로 역사적으로 낮은 PBR을 형성 중에 있다. 양자 암호 통신 시장에 따른 실제적인 수혜주이기도 하다. 네, 등등등 얘기 나오는데 차트를 한번 진짜로 그런 거 보도록 하자고요. 차트 보시면 오 솔리드 많이 올랐네. 네,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것도요 괜찮아 보이네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퍼가 10배 미만이죠. 네, 퍼가 9.5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PBR이 1.37. 요거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유보율은 963%,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53%. 이 정도면은 뭐 괜찮습니다. 그죠? 나쁘지 않아요. 시총도 4천억대 적당하고요. 자, 추세는 돌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이렇게 지지선 포인트 있죠. 6,000원 해서 돌리다 마는 형태의 모습이었죠. 한번 내려갔어요. 크게 내려갔다가 이것도 여름철부터 영향 좀 받았네요. 이번에 크게 올라가면서 지지가 됐는데 할만하네요. 네, 할만해. 다만 이제 단계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부담될 수 있겠는데요. 요 구간만 잘 헤쳐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대가 가까이 있어요. 그거 제법 두껍죠. 피크치가 있기 때문에 제법 두껍게 나옵니다. 그러면 6,500원 정도를 전후로 하는 지지선이 나올 텐데 이격은 여전히 벌어져 있습니다만 나쁘지 않네요. 그죠? 그 다음에 호재가 계속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은 장기적 포지션에서 승부를 좀 걸 수 있겠죠. 자, 월봉상 포지션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넘어가야 될 선이 조금 있어요. 이제 저항대가 지금 8,000원, 9,000원, 만원 정도까지는 계속 저항이 있다 봐야 되거든요. 즉 주가가 만원을 넘으면 증거사 예상치만큼 15,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6,500원 전후로 하는 구간,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은 장기평선 밑에 깔아놓고 있고요. 장기평선이 살짝 우상향 전환되어 있죠.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자, 단기평선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횡보 아니면 주가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6,500원 아래쪽이 공략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홀딩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 6,000에서 6,500원 정도 수준이라면 네, 매수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제 이평선이 정렬이 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되지만 6,000에서 6,500원 정도가 아마 매수 타이밍 눌러주는 자리에서 대응이 될 것 같고 안 들어오고 그냥 가버렸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죠. 그냥 냅둬버려.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만 그대로 보셔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겠다 생각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나왔죠? 리포트 중에서 3,000건 넘게 나온 거 LG화학. 네. LG화학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2,000원 네, 목표 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자 의견 매수. 자, 올해 1분기 실적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은 1,900억,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이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수혜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잖아요. 전망입니다. 이렇게 안 나와버리면 엿되는 수가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는 615억 원이고요.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시장의 기대치가 지금 60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미 지금 1,900억으로 높여 잡았어. 자, 여기 미치지 못하면 네, 주가 또 때려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석유화학 부문의 영업이익은 737억 마이너스죠. 그래서 적자가 나올 전망인데 전분기 대비 적자가 감소할 것 같다. 실적이 대부분 개선될 것 같네요. 뭐 등등등이고, 네, 그 다음에 양극재 플랜트 가동률 최적화로 인해서 고정비 감소 등에 기인한다. 뭐 등등등. 2차전지 같은 부분들은 조금 애매한 구간은 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석유화학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쪽에 움직임이 좋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런 형태고,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이 지금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한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그 IRA 보조금이 안 나오면 실질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2차전지 쪽을 제외하더라도 석유화학 쪽에서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LG화학 차트를 보시면 이제 돌리는 형태입니다. 돌리는 형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요거요. 장기 이평선의 우하향 패턴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럼 단기 이평선이 아무리 잘 올라도 추세가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최선은 무엇이냐? 현재 25만원 넘어갔잖아요. 25만원 이하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 거야. 최대한으로 판단해 보면 아래쪽 포인트 23만원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 있어요. 23만원 이하로 또 떨어지게 되면 얘는 엿됐다 생각하고 그냥 파시면 됩니다. 추세가 지금 2차전지 쪽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근데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워낙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저점 지지가 나올 것 같다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장기 이평선이에요. 장기 이평선이 계속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또 2차전지 업황이 계속해서 안 좋다라면, 머스크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면 2차전지가 대부분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석유화학 쪽에서 반등 나오는 부분들을 좀 때려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좀 됩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최근에 주가 반등이 좀 있죠. 그래서 지지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에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고요. 최종적인 지지라인 때는 23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32만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32만원까지 목표 주가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가의 전체적인 추세가 변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시점에서는 뭐 매수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은 그런 전략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더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조회수가 많은 거 그래도 한 3,000건 이상 나와야 되겠죠. 오, JYP 엔터구나. 네. JYP 엔터 아까 해드렸죠. 네, 하나만 더 볼 거니까 뒤로 한번 더 넘겨볼게요. 조회수가 좀, 이거 뭐야? 알테오젠 6,000건.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알테오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게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3월 18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73만원. 투자 의견은 매수. 할로자임 특허 분쟁 리스크 해소. 이제 오픈북 테스트에 들어간다.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총 3개의 피하 주사 개발에 대해서 2조 원 규모의 계약 체결. 그 다음에 머크, 키트루다, SC 매출액 대비 계약 규모 및 등등등 뭐 이렇게 나와 있었죠. 네. 자, 요 부분들 일단 긍정적으로 좀 잡으면서 더 올라갈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까먹었단 말이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자고요. 차트 볼게요. 자, 알테오젠의 주가인데요. 자, 요 부분 살펴보시면, 자, 주가가 크게 올랐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요 날이 무슨 날이냐? 기술 수출한 날, 3월 17일. 기술 수출 이야기 나온 날입니다. 3월 17일. 기술 수출. 그래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악재가 없어요. 지금 뭐 리포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좋은 상황들만 있다, 나쁜 거 없다, 기대감이 있다, 뭐 등등등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주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지. 근데 재밌는 게 뭐였어? 방금 전에 우리가 눈을 의심하는 우리가 두 눈을 의심하는 그 뭔가가 나왔잖아. 뭐예요?
잊어먹었을까 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목표 주가가 73만원입니다. 이거 진짜야? 네. 진짜? 73만원? 어떻게 73만원? 자, 이거 진짜냐? 자, 현재 주가가 얼마다고? 37만원. 자, 많이 올랐을 때가 45만원 정도였어요. 73만원이면 적어도 한 7, 80%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가치 대비해서. 근데 주가가 이미 여기 5만원 밑에서부터 이만큼 올랐거든요. 자, 근데 73만원까지 갈 수 있을까? 자, 지금 PBR이 110배입니다. 110배. PBR이 110배는 처음 봤어. 그 다음에 실적적인 측면,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2배로 올라가게 되면 시총이 40조 원이 된단 말이지. 40조 원이면 지금 현대차랑 비슷합니다. 네. 과연? 네. 과연. 얘가 지금 73만원을 왜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게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은 든다, 이야기죠. 저 밑에서부터 본다라면 지금 3만원, 3천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한 100배 올랐어요. 네. 물론 시간은 조금 걸렸죠. 한 2027년도, 2017년도에 있었던 거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동안 이제 100% 올랐다. 100배 올랐다. 10,000% 올랐다. 그럼 뭐 대단한 거지 뭐. 이거 가지고서 뭐 100만원 넣었으면은 1억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지. 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이 지금 이 바이오 쪽은 가장 단점이 뭐냐면 실적이 막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기대감든 여론이 있고 앞으로 상당수의 어떤 기대치, 기술 수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다? 그게 어때요? 따라잡기가 좀 어렵잖아요. 지금 이게 다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 기대감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주가가 이 리포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70만 원대 이상 올라가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총에 대한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압박감은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지지 포인트는 일단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지가 이렇게 내려왔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 이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까고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고가 돌파보다도 40만 원대까지 반등, 그 다음에 저항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2차적 포인트입니다. 올랐다 내려갔죠. 올랐다 내려갔으니까 아마 그 정도까지 반등 나올 텐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네, 결과적으로는 저 아래쪽 지지선 있죠? 30만 원 요까지 또는 그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리거든요. 그럼 조정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35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매도를 한번 고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으면 신규 매수 하지 않겠습니다. 신규 매수 하지 않고요. 현재 시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구간대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주가에 반영됐다라면 여전히 네, 뭐 새로운 또는 더욱 강력한 그런 재료들이 따라붙지 않는 이상은 주가 상승이 조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재미가 없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된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재미없다, 사놓고 수익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좋다고 해서,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냥 덜컥덜컥 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주의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평선이 그동안 계속 좋았거든요. 이평선 이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정배열 이후에 수렴으로 가게 되면 다음에는 역배열 전환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역배열 전환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처럼요? 자, 지난 2020년, 19년, 20년 이때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역배열 전환되고 나서 어떻게 됐죠?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무려 3년 조정입니다.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추세 전환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면 무조건 조심해라.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보유 관점이지만 지지선 여부 잘 확인하시고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판단되네요. 네. 자, 요 정도에서 지난주에 나왔었던 조회수가 많았던 네, 증권사 리포트 종목들 알아봤고요. 요 정도로 오늘 네, 종목 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잘 보내시고요. 종목들 진단한 거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